27회 합격생으로 2006년까지 사법시험을 공부했고 지금은 직장에서 법률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 시간이 절대 부족했기 때문에 공부량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평일에는 출근 전, 그리고 점심시간, 퇴근 후에 좀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특히 휴일에 집중적으로 공부 시간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영상 강의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는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으로써 길을 잃고 헤매지 않게 좌표를 제공해 준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빡빡한 학원 일정을 낙오되지 않고 잘 따라가면 결국 합격 가능성은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삼순환 끝나고 시험 직전에 하는 최종 정리 특강이 있는데 저는 그 특강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험 전날 1회독 그 강의를 듣고 시험장에 갔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갈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단점이라면 강의 자체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이 강의를 듣는 수험생들의 자세 내지는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수학만으로 이제 공부를 했다는 그런 착각 또는 수학만으로 공부를 쉽게 하려는 그러한 점을 좀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학원 강의는 보조하는 그런 역할이고 어디까지나 수험생 자신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강의를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교재의 분량이 얇은 걸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갭은 복습으로 그 갭을 메꿔보려고 했습니다. 관련성 있는 과목을 함께 보는 방법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민사집행법, 공탁법, 부동산 등기법 등에서 관련 논점이 나오면 한꺼번에 보는 거죠. 한꺼번에 봄으로써 복습 효과 그리고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상법하고 상업등기법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펴놓고 봤습니다. 연장선에서 절차법인 부동산 등기법, 그다음에 상업등기법,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같은 절차법이다 보니까 비슷한 조문들을 같이 비교하면서 봤던 게 이해와 암기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출 판례 지문을 통해서 정답을 정확히 골라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나름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민법, 판례에 나타나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케이스에서 분석하는 그러한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법은 어차피 민사 과목으로서 보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서류 작성 이 세 과목을 민사 과목으로 크게 같이 학습하는 방법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사소송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절차법이다 보니까 전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2년 연속으로 브리타가 나왔는데요. 그 브리타가 나왔다고 해서 물론 당황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써야 될 게 뭐냐? 결국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 규칙이라는 조문입니다. 조문에 좀 더 충실한 공부를 하면 이럴 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민사서류 작성 26회 수석 합격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구 취지를 매일 조금씩 써보는 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형법은 이제 가장 체계가 중요한 그런 과목이 있죠.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그거를 정확히 순서대로 답안지에 현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수, 미수, 그리고 공범, 죄수관계도 빠뜨리지 않고 쓰셔야 됩니다. 27회 그 형법 문제 보면은 간단한 판례 사안을 묻는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원 사무관 승진 시험이나 법원 행시의 그 기출 문제 패턴과 비슷한데요.
그래서 그런 관련 시험들의 몇 년치 기출 문제를 확인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체의 흐름을 잃지 않고 자기가 보고 있는 논점이 어디쯤 있는지 그 위치를 잃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규칙과 같은 법조문 익숙하게 답안지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평소에 잘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 미리미리 받음으로써 좀 익숙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등기법과 등기신청 서류 작성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보고 시험장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부동산 등기법, 그 다음에 규칙, 등기 규칙, 그 다음에 다른 과목과는 달리 예규와 선례까지도 이제 다 아우르는 학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부끄러운 부분인데요. 2순환까지 그 학원 그 수강을 했는데 진도가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3순환은 사실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3순환을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3순환 수강 대신에 혼자 개인적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구해서 혼자 그냥 시간 재놓고 푸는 그렇게 연습을 대신 했는데 시간 안배 때문에 좀 고전을 했고요. 결국 3순환 수강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시험 준비를 하게 된다면 3순환 꼭 들을 생각이고 다른 분들께도 들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요. 공부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다. 건강한 몸이 뒷받침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 보면 좀 만만해 보이는 운동이나 잠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결국 몸이 축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너무 잠을 줄이려 하시기보다는 자기에게 맞는 수면 시간 선택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꼭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한다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혼자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그러면 이제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 강의를 들으면 어떻게든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학원 강의를 들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하면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면 된다라기보다는 하면 한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고 그 다음의 결과는 제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리고 결과를 달리에 기다리자. 이런 마인드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비록 전업 수험생으로 공부했던 건 아니지만 직장 일과 공부를 병행했던 직장인에게도 여전히 이런 마인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 수험생분들 화이팅!